여러분, 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폴란드의 작은 꽃집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왜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아시나요? 7년 전 딸의 한국 결혼을 반대했던 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한국인의 따뜻함이 국경을 넘어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폴란드 바르샤바의 작은 골목길,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쓸쓸히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의 꽃집이라 쓰인 낡은 간판 아래 53세의 엘리자베타는 꽃들에게 마지막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꽃집 안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봄날처럼 화사했죠. 그녀는 매일 저녁 이렇게 꽃들과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죠. 딸 마야가 멀리 한국으로 시집간 후 그녀의 일상은 꽃과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로 채워지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 예쁜 아이들. 내일 또 보자. 엘리자베타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마야라고 쓰여 있었죠. 딸의 전화였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7년 전 마야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이후로 많이 소원해졌거든요. 물론 명절이나 생일에는 형식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것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마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난 늘 똑같지. 꽃집 지키며 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폴란드에 갈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요. 엘리자베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야가 결혼한 후 한 번도 폴란드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손녀리나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야가 출산 직후 아이를 데리고 찍은 사진을 보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태어난 쌍둥이 손자들은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을 뿐이었죠.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니? 다 괜찮은 거야? 엘리자베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마야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딸이 힘든 일이 있어 친정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염려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다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폴란드 할머니를 만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엘리자베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손주들을 직접 안아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그럼 언제 도착하니?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다음 주 수요일이요. 오후 3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해요. 하지만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엘리자베타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뭔데? 정우 부모님도 함께 와요.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베타는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한국인 사돈을 만난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오로지 딸을 먼 나라로 데려간 사람들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뭐라고? 왜 갑자기 다 같이 오는 거야? 마야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우가 폴란드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우리가 폴란드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엄마. 그 말에 엘리자베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다시 폴란드로 돌아온다니 기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 사위와 그의 부모님까지 함께 온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구나. 얼마나 오래 있을 예정이니?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3년 계약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폴란드가 어떤 곳인지 보러 오시는 거고요. 엘리자베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딸과 손주들을 다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한국 가족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그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한국 문화나 음식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어도 서툴렀기에 의사소통도 걱정됐습니다. 알았어, 마야. 최선을 다해 준비할게. 그런데
그분들은 영어를 하시니?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걱정 마세요, 엄마. 시어머니는 간단한 영어를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제가 통역할게요.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있잖아요. 통화를 마친 후 엘리자베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꽃집 구석에 있는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마야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야와 정우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마야가 나중에 사진을 보내왔었죠. 사진 속 마야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정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딸을 먼 나라에 빼앗겼다는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죠. 7년이나 지났구나. 내가 얼마나 고집을 부렸던 거야.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고 사위와 그의 가족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이제라도 달라져야겠어. 마야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엘리자베타는 다음 날부터 바빠졌습니다. 우선 집을 대청소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손님방도 정리했습니다. 마야 가족과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또한 슈퍼마켓에 가서 평소보다 많은 식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들러 한국에 관한 책도 빌렸습니다. 한국 문화, 예절, 음식에 대한 책이었죠. 책을 읽으며 그녀는 한국이 생각보다 깊은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점도 있네. 엘리자베타는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발음이 어려웠지만 그녀는 정성껏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엘리자베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딸을 빼앗아간 나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생각이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수요일 엘리자베타는 일찍 꽃집 문을 닫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7년 만에 만나는 딸, 처음 보는 손주들, 그리고 한국인 사돈들.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됐습니다. 바르샤바 쇼팽 공항의 도착장, 엘리자베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야와 정우 가족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작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폴란드어와 영어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로도 쓰고 싶었지만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도착 게이트에서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목을 길게 빼고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야를 발견했습니다. 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딸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야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뒤로는 2살배기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나이 지긋한 한국인 부부가 보였습니다. 엘리자베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조심스레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야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마야는 엘리자베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포옹에 엘리자베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마야. 마야는 딸 리나를 데리고 와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리나예요. 내 첫째 딸이죠. 리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부시아, 안녕하세요? 엘리자베타는 놀랐습니다. 손녀가 폴란드어로 할머니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 폴란드어를 할 줄 아는구나. 엘리자베타는 눈물을 참으며 리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쳐버렸는지 실감했습니다. 리나가 태어나서 첫 걸음을 떼고 첫 말을 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마야는 이어서 쌍둥이 아들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민호와 준호예요. 이제 막 2살이 됐어요. 쌍둥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엘리자베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몸을 숙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안녕, 우리 귀여운 손자들. 아이들은 수줍게 웃더니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엘리자베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야는 남편 정우와 그의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 남편 정우고요. 이분들이 시부모님이세요. 정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우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위의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나이가 지긋한 부부였습니다. 두 분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인사에 당황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엘리자베타는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를 기억해내려고 했지만 긴장한 탓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 엘리자베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집이 그리 크지 않아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야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근처 호텔을 예약해뒀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서 엄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엘리자베타는 조금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함께 해야지.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마야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저도 엄마의 요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렇게 그들은 먼저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 모두 엘리자베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엘리자베타는 폴란드 전통 요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비고스양 배추 스튜, 피에로기 만두, 줄렉 수프 등 다양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며 엘리자베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사돈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정우의 아버지가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건 무슨 요리인가요? 마야가 통역을 했고 엘리자베타는 각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고스라고 해요. 양배추와 고기를 오랫동안 끓인 폴란드 전통 음식이에요. 정우의 어머니는 음식을 맛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한국의 김치찌개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마야가 통역해주자 엘리자베타는 놀랐습니다. 김치찌개요? 그게 뭔가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엄마. 발효된 배추로 만든 김치를 넣고 끓인 찌개예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마야와 정우의 통역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놀랍게도 정우의 부모님이 생각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우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칭찬하며 레시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식사 후 리나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바부시야, 이거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엘리자베타는 감동받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비취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야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취가 행운과 건강을 상징한다고 해요, 엄마.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엄마를 위해 고르셨대요. 엘리자베타는 정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날 밤 가족들이 호텔로 돌아간 후 엘리자베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취 팔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타는 일찍 일어나 꽃집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꽃들에게 물을 주고 가게를 정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사돈들에 대한 첫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오전 중반 꽃집 문이 열리며 마야와 리나가 들어왔습니다. 리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꽃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부시아의 꽃집이 정말 예뻐요.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꽃들이 많네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으며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어떤 꽃이 제일 마음에 드니? 리나는 조금 생각하더니 분홍색 라넌큘러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거요. 예쁜 분홍색이에요. 엘리자베타는 그 꽃을 꺾어 리나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이 꽃은 라넌큘러스라고 해. 행복과 매력을 상징하는 꽃이란다. 리나는 기뻐하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봐요. 바부시아가 예쁜 꽃을 줬어요. 마야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부모님이 바르샤바 시내를 구경하고 싶어 하세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엄마가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꽃집을 하루 쉬어야 했고 또 하루 종일 한국인 사돈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일찍 문을 닫을게. 몇 시에 만날까? 점심 먹고 1시쯤 어때요? 호텔에서 만나요. 엘리자베타는 그렇게 약속하고 마야와 리나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꽃집을 정리한 후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1시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마야 가족과 정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호텔에 마련된 키즈룸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엘리자베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씨네요. 엘리자베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날씨예요. 바르샤바 구경하기 좋은 날이죠. 그렇게 그들은 함께 바르샤바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자신이 잘 아는 구시가지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과 광장, 역사적인 장소들을 설명해 주었죠. 마야와 정우가 번갈아가며 통역을 해주었고 정우의 부모님은 열심히 경청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정우의 어머니는 바르샤바의 전쟁 후 재건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정말 강인하네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폴란드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관광 중간에 그들은 작은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폴란드 전통 디저트인 마코비에치앙 귀비시 롤케이크를 권했고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폴란드에는 이런 맛있는 디저트가 많은가요? 마야가 통역해주자 엘리자베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폴란드는 디저트가 정말 다양해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더 많은 종류의 디저트가 있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명절마다 특별한 음식들이 있어요. 추석에는 송편, 설날에는 떡국 같은 음식을 먹죠. 엘리자베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송편과 떡국이 뭔가요? 어떤 맛인지 알고 싶어요. 마야가 설명했습니다. 송편은 찹쌀가루로 만든 반달 모양의 떡이고 떡국은 떡을 넣고 끓인 국이에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 대화를 나누면서 엘리자베타는 점점 정우의 부모님과 친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바르샤바에서 유명한 폴란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자베타가 특별히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우의 아버지가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엘리자베타도 기쁜 마음으로 건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 그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구나. 식사 중에 정우가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번 폴란드 발령은 제가 특별히 지원한 거예요. 마야가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폴란드 문화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았고요. 엘리자베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딸을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니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우, 고마워요. 마야와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정말 기쁘네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그동안 마야가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자베타는 마야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니? 마야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을 위한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르샤바 동물원에 가려고요. 리나가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엘리자베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나도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 정우 어머님이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안에 마야는 놀란 듯 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놀랍네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엘리자베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 손주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 그녀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엘리자베타의 집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에서는 마야와 정우의 어머니가 함께 한국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정우와 그의 아버지가 리나와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엘리자베타의 무릎에 앉아 폴란드 동화책을 보고 있었죠. 엘리자베타는 이 따뜻한 광경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그녀의 집이 이렇게 웃음소리로 가득 찬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쌍둥이들을 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정우의 어머니가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야는 옆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통역을 하며 도와주고 있었죠.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엘리자베타가 물었습니다. 마야가 대답했습니다.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죠. 정우의 어머니는 엘리자베타에게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와서 같이 해요. 쉬워요. 마야가 통역해주자 엘리자베타는 쌍둥이들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조금 긴장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먼저 불고기 양념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등을 섞어 고기에 버무리는 과정이었죠. 그런 다음 잡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채소를 볶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특히 당면을 삶아 양념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폴란드 요리와는 다른 식재료와 조리법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참기름이에요. 한국 요리의 중요한 재료죠. 정우의 어머니가 작은 병을 보여주자 마야가 통역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조심스레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독특하면서도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향이네요. 요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 정우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그릇들을 꺼냈습니다. 예쁜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반찬을 작은 그릇에 담아 함께 먹어요. 마야의 통역을 들으며 엘리자베타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즐기는 방식이 폴란드의 가족 식사와도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고 식탁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색감이 화려하고 향이 풍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고 정우가 엘리자베타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우의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하자 모두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조심스레 불고기를 한 조각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그녀의 솔직한 감탄에 정우의 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잡채와 김치찌개도 맛보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의외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의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부시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매일 먹었어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이제 왜 네가 좋아하는지 알겠다. 식사 중에 정우의 아버지가 마야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마야는 그것을 엘리자베타에게 전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걱정된대요. 우리가 폴란드로 이사 오면 엄마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세요. 엘리자베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인 사돈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실 마야가 떠난 후로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자주 방문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우의 어머니가 마야를 통해 물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노인분들이 보통 혼자 사시나요? 한국에서는 보통 자녀들과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살아요. 엘리자베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예전에는 확대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저도 마야가 한국에 간 후로 혼자 살고 있죠. 정우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부모님 가까이 살려고 노력해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엘리자베타는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폴란드 전통 디저트인 마코비에츠와 한국의 수정과 계피차를 함께 즐겼습니다. 두 문화의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엘리자베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좋은 딸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야는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에요. 마야가 통역해주자 엘리자베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사위 가족들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항상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마야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낸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엘리자베타는 부엌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해.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엘리자베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야 가족이 찾아와 함께 아침을 먹고 낮에는 정우의 부모님과 바르샤바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텅 비어있던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우가 폴란드 지사에서 일할 집무실을 보러 가는 날이었고 마야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어린이집을 알아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우의 부모님은 엘리자베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아침 일찍 엘리자베타는 정우의 부모님을 데리고 자신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터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꽃집에 도착하자 정우의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상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자신이 기르는 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야가 사전에 준비해준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도 한국의 꽃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에서 꽃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화가 가을을 상징해요. 그리고 매화는 봄의 시작을 알리죠. 엘리자베타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장미가 사랑을, 백합은 순결을 상징해요. 꽃말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것 같네요. 오전 내내 그들은 꽃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정우의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정우의 어머니는 한국식 꽃꽂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꽃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엘리자베타는 꽃집 근처의 작은 폴란드 식당으로 정우의 부모님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자주 가는 곳으로 정통 폴란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인 마그다는 엘리자베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특별 손님을 위해 최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사돈들이에요. 마야의 시부모님이시죠. 마그다는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특별 메뉴로 대접해 드릴게요.
식사가 시작되고 정우의 부모님은 폴란드 전통 수프인 주렉과 비고스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맛에 감탄했고 특히 정우의 아버지는 폴란드 맥주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식사 중에 정우의 어머니가 번역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마야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달라서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열심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요리를 배우고 지금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면도 있어요. 엘리자베타는 놀랐습니다. 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야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그동안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만 생각했어요. 정우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마야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도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정우의 아버지는 마야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엘리자베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과 지원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이 마야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우의 아버지가 번역기를 통해 대답했습니다. 마야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타 씨도 우리 가족입니다. 그 말에 엘리자베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과 딸만의 작은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가족은 더 커졌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바르샤바의 와지엔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한국의 자연과 공원에 대해 이야기했고 엘리자베타는 폴란드의 사계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정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한번 방문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한국을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질문에 엘리자베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인 사돈들과 보낸 시간은 그녀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비행기 타는 것이 조금 무서워서요. 정우의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해요. 저도 폴란드에 오기 전에 많이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좋았어요. 엘리자베타 씨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오세요. 저녁이 되어 그들은 마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엘리자베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야와 정우는 하루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고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로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우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기로 했어요. 근처에 괜찮은 집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하네요. 엘리자베타는 기뻤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동네에 살게 되는 거니? 마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가능하면 가까이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주 바부시아를 볼 수 있도록요. 리나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야호! 매일 바부시아 집에 놀러 올 수 있겠다. 모두가 웃었고 엘리자베타는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년 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과 삶은 다시 활기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식사 후 리나가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자 엘리자베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전래 동화책을 꺼내 리나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들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해요. 아이들에게 뿌리와 전통을 가르쳐 주니까요. 엘리자베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제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이제 제 손주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기뻐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엘리자베타는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변화와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해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편협했던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나의 가족은 이제 더 커졌고 그것은 축복이다. 마야 가족이 바르샤바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우는 폴란드 지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마야는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엘리자베타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이날 아침 엘리자베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이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폴란드의 아름다운 시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카주비 지방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했죠. 아침 일찍 그녀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마야 가족과 정우의 부모님을 태웠습니다. 아이들은 여행에 들떠 있었고 특히 리나는 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바부시야, 저기 꽃밭이 정말 예뻐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저건 유채꽃이란다. 봄이 되면 폴란드 전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어. 2시간 정도 운전한 끝에 그들은 엘리자베타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전통적인 폴란드 가옥들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먼저 자신이 자란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외관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 집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 부모님은 농부였고 우리는 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았죠. 정우의 부모님은 흥미롭게 집을 바라보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특히 정우의 어머니는 집 앞에 피어있는 꽃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꽃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카주비 지방은 꽃과 자수로 유명해요. 제가 꽃을 사랑하게 된 것도 아마 이 환경 때문일 거예요. 그들은 이어서 마을 광장과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는 몇백 년 된 건물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 매주 미사를 드렸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일행을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특별한 날에만 가던 곳이었습니다. 이 식당의 주방장은 제 어린 시절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주방장이 됐죠. 주방장인 토마시는 엘리자베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엘라, 오랜만이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족들은 누구야? 엘리자베타는 마야 가족과 정우의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내 딸 마야와 사위 정우, 그리고 손주들이야. 그리고 이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마야의 시부모님이시고, 토마시는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와, 국제적인 가족이구나. 오늘은 내가 특별 메뉴로 대접할게. 카주비 지방의 진짜 맛을 보여드리겠어.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카주비 지방의 전통 요리인 연어 수프, 감자 요리, 그리고 다양한 지역 특산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새로운 맛에 감탄했고 특히 훈제 연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연어는 어떻게 조리한 건가요? 맛이 정말 특별해요. 마야가 통역해주자 토마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 방식으로 훈제한 거예요. 특별한 나무로 연기를 내고 비밀 소스로 간을 해서 만드는 거죠. 식사 중에 엘리자베타는 카주비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언어와 전통,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정우의 부모님은 큰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습니다. 특히 정우의 어머니는 카주비 자수에 매료되었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자수 작품을 보고 감탄했죠. 이 자수가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의 전통 자수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엘리자베타는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도 전통 자수가 있나요? 정우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자수라고 해요. 주로 꽃과 새,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하죠. 두 문화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이렇게 비슷한 예술 형태를 가지고 있다니 놀라웠죠. 식사 후 그들은 마을 근처의 작은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엘리자베타가 어릴 때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호수 주변은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는 맑고 신선했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호수 가장자리로 달려가 돌을 던지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타와 정우의 부모님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랐다니 정말 좋았겠네요. 한국의 시골도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의 어린 시절이 정말 행복했어요. 자연과 함께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잠시 후 리나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바부시야, 저기 꽃들 보러 가요. 정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요. 엘리자베타는 일어나 손녀와 함께 호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각 꽃의 이름과 특성을 리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리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이건 카모마일이란다. 차로 마시면 편안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단다. 리나는 신기한 듯 꽃을 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꽃이에요.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 마야는 정우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추억,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폴란드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정우의 어머니는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마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뿌리와 성장 과정을 알게 되니까요. 오후가 깊어가면서 그들은 마을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마을의 연례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광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통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죠. 엘리자베타는 정우의 부모님에게 카주비 전통 춤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정우의 어머니와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두 사람은 리듬에 맞춰 즐겁게 춤을 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했고 그 순간은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미소와 몸짓으로 친절하게 대화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교류의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지친 듯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 씨의 고향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제 고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도 꼭 방문해 주세요. 우리 고향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엘리자베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방문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딸이 살아온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언젠가 꼭 방문하고 싶어요. 약속할게요. 그 말에 정우의 부모님은 기뻐했고 마야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자베타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자신의 뿌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새로운 가족들과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일이야. 정우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3주간의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그들은 내일 아침 일찍 출국할 예정이었죠. 엘리자베타는 그들을 위한 작별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후부터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전통 요리와 함께 마야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한국 요리도 몇 가지 준비했죠. 특히 비빔밥과 김치찌개는 이제 그녀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마야 가족과 정우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특히 정우의 어머니는 한복을 입어 더욱 우아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엘리자베타가 감탄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날을 위한 한복이에요. 오늘 엘리자베타 씨를 위해 입었어요. 그 말에 엘리자베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도 오늘을 위해 특별히 새 옷을 입고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졌습니다. 식탁은 폴란드와 한국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고스와 피에로기 같은 폴란드 요리와 비빔밥,
불고기 같은 한국 요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두 문화의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정우가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두 가족의 만남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와 마야가 번갈아가며 통역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엘리자베타와 정우의 부모님은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 정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3주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엘리자베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한국이 그저 멀고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 딸과 손주들이 행복하게 살아온 곳, 그리고 앞으로도 인연이 이어질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정우의 부모님은 감동한 듯 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엘리자베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는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어요. 마야가 이렇게 좋은 어머니에게서 자랐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엘리자베타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카주비 스타일의 자수 작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무늬가 수놓아진 작은 테피스트리였죠. 이건 제가 정우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폴란드의 전통 자수랍니다. 한국에 가져가서 기억해 주세요. 정우의 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정우의 부모님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도자기 세트였습니다. 청자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찻잔과 주전자 세트였죠. 이건 한국의 전통 도자기예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청자랍니다. 엘리자베타 씨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엘리자베타는 감동받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그것이 가진 역사적 가치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 너무 과분해요. 선물 교환 후 그들은 거실로 이동하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고 쌍둥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엘리자베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가족이 폴란드에서 살게 되니 마음이 놓이네요. 엘리자베타 씨가 가까이에서 돌봐주실 테니까요. 엘리자베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줄게요.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일 거예요. 정우의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자주 폴란드에 올게요. 그리고 언젠가 엘리자베타 씨도 꼭 한국에 와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약속했죠. 내년 여름에는 꼭 한국을 방문할게요. 그 말에 모두가 기뻐했고 특히 마야는 감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지난 3주간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바르샤바 관광, 카주비 지방여행, 함께 요리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엘리자베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엘리자베타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마야 가족은 정우의 부모님을 호텔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떠났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문간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면서 그녀는 지난 3주간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사돈들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과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가족의 사랑은 어디서나 같구나.
그녀는 정우 부모님이 준 청자 찻잔 세트를 조심스레 선반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집에서 가장 소중한 장식품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연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증표였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딘가 멀리 한국에서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녀에게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야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고 리나는 폴란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들도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죠. 모든 것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의 생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꽃집에 가기 전에 마야의 집에 들러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오후에는 그들을 데리러 가는 일을 돕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마야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이나 박물관에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리나가 폴란드 학교에서 첫 발표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우리 가족의 문화였고 리나는 한국과 폴란드의 두 문화 속에서 자라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꽃집 문을 일찍 닫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야와 정우도 회사에서 일찍 나와 학교로 올 예정이었고 쌍둥이들은 이웃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도착한 엘리자베타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앞쪽에 예약된 자리를 찾아 앉았고 곧 마야와 정우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리나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발표 전에 엄마를 꼭 보고 싶대요. 엘리자베타는 마야를 따라 무대 뒤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한복을 입은 리나를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를 입은 리나는 정말 예뻤습니다. 바부시야,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떨려요. 엘리자베타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리나. 넌 정말 잘할 거야. 그리고 그 한복이 정말 예쁘구나. 리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건 한국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을 위해서요. 엘리자베타는 감동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이렇게 멀리서도 손녀를 위해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한국 할머니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야겠구나. 잠시 후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침내 리나의 차례가 왔습니다. 리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가족이 있어요. 제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고 있어요. 리나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족 사진, 한복을 입은 모습, 한국 명절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의 사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해요. 세배는 어른들께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오플라텍을 나눠 먹고 캐롤을 불러요. 리나는 계속해서 두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식, 옷, 명절, 언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복과 폴란드 전통 의상을 합친 듯한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디자인한 옷이에요. 한국과 폴란드 스타일을 합친 거예요. 나중에 커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자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타와 마야, 정우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나가 자신의 이중 문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리나에게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독특한 배경과 발표 내용에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리나. 우리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있을 문화축제에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리나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엘리자베타는 손녀의 성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에는 리나의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마야와 정우는 한국 음식과 폴란드 음식을 함께 준비했고 엘리자베타는 특별히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식사 중에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리나의 발표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려야겠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마야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저녁에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정우의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벽이었지만 정우의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한복 입고요. 리나는 흥분해서 발표 내용을 다시 이야기했고 정우의 부모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리나.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렸구나. 다음에는 폴란드 전통 의상도 입어보렴. 화상통화 중에 엘리자베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한복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리나가 정말 예뻤어요. 정우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손녀가 두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너무 기뻐요. 대화 중에 정우의 아버지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국제문화축제가 열려요. 혹시 엘리자베타 씨도 오셔서 폴란드 문화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꽃장식이나 전통 자수 같은 것을요. 엘리자베타는 그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정말요? 그것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폴란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면 영광일 거예요. 마야와 정우는 그 아이디어에 흥분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휴가를 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엘리자베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문은 막연한 계획이었지만 이제 구체적인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네, 그래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동안 마야가 살았던 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모두가 그 결정에 기뻐했고 특히 리나는 할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바부시야, 제가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경복궁도 가고 한강도 가고 남산타워도 갈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엘리자베타는 마야와 함께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렵기도 해. 그렇게 먼 나라에 가는 것이. 마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항상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엄마를 정말 좋아하시니까 잘 대해주실 거예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마야. 그래도 조금 긴장되네. 하지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곳이 네가 7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내 손주들이 태어난 곳이니까. 마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하셨으니까요. 엘리자베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마야.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편협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게. 마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날 밤 엘리자베타는 집으로 돌아와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여권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서울의 명소, 한국 문화와 예절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마야가 그토록 사랑한 나라, 그리고 내 손주들의 두 번째 고향인 곳을. 그녀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앞둔 사람의 설레는 두려움이었죠.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꽃집 일정을 조정하여 2주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고 마야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정우는 한국 지사에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함께 갈 예정이었고 아이들도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여행 준비 중 엘리자베타는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고 한국 문화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특히 선물 문화에 관심을 가져 정우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위한 적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폴란드 전통 자수 작품, 고급 유리 제품, 그리고 유명한 폴란드 초콜릿 등이었죠. 또한 문화축제에서 선보일 폴란드 전통 자수 작품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한국과 폴란드의 국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는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상징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엘리자베타는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고 딸이 7년 동안 살아온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그것은 정우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야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내일 출발하시니 잘 주무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오시는 것이 너무 기대된대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세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줘. 나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마야와 정우가 옆에서 계속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리나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쌍둥이들은 아빠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엘리자베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조금 두려웠지만 마야가 옆자리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특히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예뻐요. 지금은 가을이니까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엘리자베타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니? 내가 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마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도 꽃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봄에는 벚꽃 축제가 열리고 가을에는 국화 축제가 열려요. 엄마가 꽃에 대한 지식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엘리자베타는 한국 영화도 몇 편 보았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영화들이었죠. 그녀는 한국 영화의 감성과 스토리텔링 방식에 감동받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베타는 피곤했지만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그들은 도착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장에는 정우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영합니다. 엘리자베타 라고 쓰인 한글과 폴란드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엘리자베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와 엘리자베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드디어 한국에 오셨네요. 엘리자베타는 준비해온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정우의 부모님은 기뻐 보였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엘리자베타의 손을 꼭 잡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집에 머무실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마야가 통역해주자 엘리자베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들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리자베타는 창밖의 풍경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동안 정우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주변 명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야가 통역을 해주었고 엘리자베타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기가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죠. 내일 그곳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저 다리는 한강에 있는 반포대교예요. 저녁에는 분수쇼가 열려서 정말 아름다워요. 마침내 그들은 정우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꽃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선한 국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타 씨가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 작은 배려에 엘리자베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화가 정말 아름답네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거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 불고기, 잡채, 김치 등 정우의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엘리자베타 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비록 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마야가 폴란드에서 종종 만들어준 덕분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 사용도 연습해왔기에 비교적 잘 다룰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우의 친척들도 방문하여 엘리자베타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폴란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야의 통역을 통해 폴란드의 문화, 역사, 음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정우의 조카들은 폴란드 동화에 관심을 보였고 엘리자베타는 기꺼이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른들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정우의 어머니는 엘리자베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통 한복이었습니다. 내일 문화축제에서 입으시면 어떨까요? 폴란드 전통 의상과 함께 한복도 입어보시면 두 문화의 만남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에 엘리자베타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첫날이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 정우의 부모님은 너무 친절하시고 집도 아늑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내일은 문화축제가 있다. 폴란드의 자수 예술을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대된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엘리자베타에게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문화축제에서 그녀는 폴란드 전통 자수 예술을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든 한국과 폴란드의 국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축제 이후에도 그녀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명동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덕궁의 후원비밀정원에서는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그곳의 꽃과 나무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매일 엘리자베타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심지어 한국 전통차 예절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고 빠르게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꽃시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고향 화훼단지에서 그녀는 한국의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보았고 현지 화훼 농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꽃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화훼 농가 주인은 엘리자베타에게 특별히 자신이 기른 난초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감동하여 그 답례로 폴란드에서 가져온 특별한 꽃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아름다운 교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정우의 부모님의 제안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섬의 자연 경관에 엘리자베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본 일출, 우도의 푸른 바다, 그리고 올레길을 따라 걸으며 본 아름다운 풍경들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그들은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 흑돼지, 그리고 현지 과일로 풍성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석양이 바다로 저물어가는 가운데 엘리자베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우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정우의 어머니는 엘리자베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행복했어요. 엘리자베타 씨를 통해 폴란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엘리자베타는 마야와 정우가 처음 만났던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 프로포즈했던 공원,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까지 딸의 한국 생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녀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야와 정우의 옛집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생활을 시작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딸이 이곳에서 어떻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야야, 네가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해온 게 정말 자랑스러워. 마야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라서 매일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죠. 그 말을 들으며 엘리자베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마야. 내가 그때 내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면. 마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때는 엄마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 과거의 일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한국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정우의 부모님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우의 모든 친척들이 모였고 전통 한식과 함께 특별히 폴란드 요리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우의 어머니가 마야에게 배워 만든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우의 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족 사진첩이었습니다. 마야와 정우의 결혼부터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자베타 씨가 보지 못했던 마야와 아이들의 순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 선물에 엘리자베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넘기며 딸과 손주들의 귀중한 순간들을 보았고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식사 후 엘리자베타도 준비해온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들이었고 특히 정우의 부모님을 위해 그녀가 직접 만든 특별한 자수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와 한국의 전통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두 가족의 만남과 화합을 상징하는 작품이에요. 정우의 부모님은 그 선물에 감동받아 눈물을 보였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문화교류의 순간이었고 두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엘리자베타는 정우의 어머니와 함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두 사람은 통역 앱의 도움을 받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마야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걱정했어요. 너무 먼 나라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이제 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네요. 정우의 어머니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마야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같은 걱정을 했지만 결국 우리의 아이들이 옳았던 거죠. 정우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리자베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주간의 여행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고 작별 인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꼭 안아주었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엘리자베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꼭 다시 방문해 주세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엘리자베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정우의 어머니가 준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작의 보석함이 있었고 함께 들어있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에게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항상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국은 당신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사랑을 담아 정우의 어머니 드림. 그 말에 엘리자베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던가.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이제 나의 가족은 국경을 넘어 더 커졌고 내 마음도 더 넓어졌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엘리자베타의 꽃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기른 꽃들이 추가되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녀의 한국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그녀는 기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마야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한국 음식과 폴란드 음식을 번갈아가며 즐겼습니다. 엘리자베타는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쌍둥이들은 할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정우의 부모님이 다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 머물 예정이었고 엘리자베타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집의 한 방을 한국식으로 꾸몄습니다. 온돌 매트와 한국 전통 장식들로 아늑한 공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두 가족이 함께 폴란드 전통 방식으로 축하했고 설날에는 한국 전통 방식을 따랐습니다. 두 문화의 명절과 풍습을 모두 즐기는 특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느 봄날 엘리자베타는 마야와 함께 꽃집 앞 정원에 특별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벚나무 묘목이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이 보내준 것이었죠.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 집 앞에서도 한국의 벚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 나무는 우리 두 가족의 연결고리가 될 거야. 폴란드 땅에서 자라는 한국의 벚나무, 그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과도 같구나. 그녀는 새싹이 움트는 묘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 자라나는 새로운 삶처럼 그녀의 가족도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편견을 넘어 만들어진 아름다운 연결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